김학의 검사 등을 원주별장으로 불러들여서 그 난자반 파티를 벌였다는 그 건설업자 윤중천, KBS가 윤중천의 녹취를 다수 입수했습니다. 윤중천은 처음에는 이 검찰, 경찰 수사 받을 때는 그런 동영상조차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네. 뿐 아니라 최근까지 부인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에 출석해서 네. 그런 동영상의 존재를 본인은 모른다, 찍지도 않았다, 부인을 했고 2014년, 2014년 두 번의 수사가 있을 때도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동영상에 관해서 자신은 모른다인데 네. 그게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정부의 박근혜 정부죠. 네. 차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동영상이 떠돈다 하는 게 2013년 초입니다. 그죠? 풍문. 네. 그때 전직 경찰 고위 간부와 이 윤중천이 하는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참 뭐냐면요. 그 세포는 그 제가 신경 안 써도 뭐 괜찮겠죠? 자, 이방이 저기에 공장소지에 동영상 찍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다음에 모르겠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해서 안 했어요? 내가 이게 많이 그럼 그게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당연히 알고 네. 있는 거고 동영상의 존재.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지금 다급하게 그 영상을 회수하려고 아는 검찰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예, 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라고 네. 하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 그거 그러니까 동영상 회수 안 했어요? 라는 것을 그러니까 왜 회수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회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왜 당신 그렇군요. 회수를 경찰에 그렇죠. 마치 요구하듯이. 그거 네. 회수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 그거 회수 아직도 안 했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회수 안 했습니까? 라는 건 이 사전에 경찰에게 이거 이 사건을 무마시켜달라. 그런 게 있으면은 알아서 회수해라. 뭔가 이런 게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저런 대화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 이런 어떤 커넥션 때문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박영선 의원도 보고 너무 놔두고 와서 계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 보다가 못 봤다는 그 네. 영상. 네. 윤중천은 김학의 전 차관과 서로 그 영상을 서로 찍어줬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본인이 찍은 거 알아요, 기관이가? 알아요, 같이 찍은 걸 같이 레코드 찍고 서로 알겠어. 근데 뭐 사연이 있어요. 그거 남기게 되면 하여튼 여기 한번 잡아 만들고 내가 요번에 참. 네. 지금 뭐 충격적인 게 또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누군가 몰래 찍거나 CCTV거나 몰카거나가 아니라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와 김학의 전 차관이 네. 서로 찍어주기까지 하면서 함께 찍었다는 어디까지나 거예요. 물론 윤중천의 주장입니다.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전화상의 주장이죠. 네. 그런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문제가 일이 꼬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영상을 남겨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 수도 있고 이 CD가 유포된 게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과 재산 분쟁을 하다가 네. 그 여성의 벤츠차를 자신이 몰았는데 그 차를 그 여성이 다른 남성을 지켜서 찾아가게 돼요. 그 트렁크에서 처음에 이 CD의 존재가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포된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중천 씨는 저때 언론에도 묵묵부답을 했고 그래서 경찰 진술에서도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스스로 저렇게 지인에게는 서로 찍어줬다는 이야기까지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년이 지나서 나오고 있는 진실입니다. 네. 2013년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을 때 윤중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영장이 신청됐지만 경찰에 의해서 다 기각됐습니다. 일단 그때 장면 보겠습니다. 성적 대응이 인정하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불법 제출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에 윤중천의 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혐의는 어떤 거였고요? 경찰에서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때 혐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건 특수강간 네, 하나. 특수강간 네. 외에도요, 뭐 상습 강요라든지 마약류 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 배임도 있고요. 네. 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뭐 입찰 방해,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우선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건 모두 다 무혐의가 됐고요. 네.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저는 생각하지 못한 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돈을 빌린 거, 사기죄. 그리고 뭐 유치권이 없는데 유치권 행사에서 뭐 경매를 방해한 죄 이런 걸로 해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녹취가 왜 지금 나올까? 아마 KBS가 저희 기자들이 단독 입수하는 건 경찰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경찰은 왜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앞두고 혹시 우리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또 이런 걸 입증하려는 배경 아닙니까? 제가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간 겁니까? 이거 진짜 추정을 하자면 지금 사실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거 검찰이 잘못한 거냐 경찰이 잘못한 거냐 사실 특히 그 증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누락시켰다 우리는 보냈는데 거기서 없어진 거다 내지는 지시받고 지휘받아서 일부만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경찰은 우리는 할 만큼 그러니까요. 다 했다. 네. 했는데 검찰에서 네. 이렇게 또 사실 대부분의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거는 검찰에서 이거를 무마시켜 준 거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닌지 네. 이제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앵커님 말대로 의심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법사위 위원들도 다 봤다는 그 동영상, 네. 그 CD롬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으면 증거 다 넘겼다고 경찰이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그렇죠. 증거 어디 있는 거예요? 검찰의 어느 증거 보관실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 이 CD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자,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프레임에서 별장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네.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보복도 두렵고 그다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감추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끔찍한 공직자의 성폭력까지도 이게 뚜껑이 덮어지게 되어버리고 고위공직자의 특히 이런 이 아주 악랄한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것은 정말 엄단을 해야 돼요.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너는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원주 별장에서 그 접촉이 있었던 날 거기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얼굴에 그냥 폭행을 해.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제 저녁에 그 남자 김학인데 앞으로도 내 시킨 대로 잘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검찰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의 본질이 특수강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자, 만약에 진짜로 네. 총으로 겁박을 하고 또 뭐 술에 뭘 타고 있다면 네. 특수강간인데 일각에서는 그렇죠. 또 뭐 잘 나가는 검사가 그 여성에게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뭐 네. 윤중천이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리는 모릅니다. 네. 일단은 이 영상을 서로 찍었다라는 진술을 아까 윤중천 씨가 직접 했고 네. 육성으로 그게 지금 남아 있고 저 녹취가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답할 문제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행위가 벌어졌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가.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수사 때 이게 덮인 이유가 돈도 줘요. 윤중천 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간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품을 또 대가로 받지 않았느냐. 그 여성에게? 예. 네.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성매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접대 의혹으로 덮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첫 번째 무혐의가 나오자 피해 여성들이 저 진술을 박찬종 변호사에게 다 하면서 다시 재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무혐의예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판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히려 신빙성은 여성 쪽에 있고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다, 모른다, 내가 아니다,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오히려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는 재수사를 뇌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에 대한 이 죄과는 네.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과거사위가 재수사 공고하는 대상에서는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던데 그거는 네. 이전 수사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가 났고 게다가 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재정 신청을 한 번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또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선은 네. 아직 새로운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우선은 지금 뇌물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요. 또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증거가 나올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특수강간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임 변호사 말씀 듣고 보니까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새로운 저는 증거죠. 말이죠. 네. 이 그 당시의 동영상, CD가 아직 증거로 존재한다면 네. 그게 증거로 채택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걸 보면 특정할 수 있다는 게 민가병 경찰청장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CD가 새로운 증거 아닙니까? 녹취가 새로운 증거고 그게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제된 증거라면 그 증거가 다시 법정에 올라갔을 때 네. 김학인지 아닌지를 재판부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곧 나오겠네요. 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